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전 소식에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한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며 우리 시장 또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전거래일 대비 5%와 2% 넘게 상승하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약값 최대 80% 인하 발언에 제약주의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기관의 매수를 받으며 코스피 지수는 1.17% 오른 2,607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이 영향으로 대선 테마주 또한 급등했습니다.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유력 후보들의 테마주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테마주로 꼽히는 형지 INC 또한 장중 10% 넘게 급등했으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후보의 테마주인 평화홀딩스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인연이 있다고 전해지는 넥스트아이의 주가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대선 후보들의 테마주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는 실적 등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증권사들이 호실적과 정책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52주 신고가를 줄줄이 기록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대체로 1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고 국내외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가며 52주 신고가를 잇따라 경신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증권주는 관세 대외 변수 속에서도 자유롭고 대선이 다가오자 주가와 관련한 공약같이 정책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며 꾸준한 오름세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장중 6% 넘게 상승한 12,84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터치했고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도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자리에는 진성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금융 골든벨이 개최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금융 골든벨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니어 계층의 금융 이해력 향상을 통해 각종 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당일 온라인 금융 골든벨에 도전한 참가자 전원 및 성적 우수자에 총 3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접수 방법은 시니어 금융교육협의회의 금융 골든벨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1,200명까지 모집하고 모집 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 시켜주는 데일리 마케터.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국내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올랐던 조선방사는 하락하고 반면에 힘이 없었던 반도체에 힘이 들어오면서 코스피 1%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역시나 정책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줄을 이뤘습니다.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먼저 오늘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2주 이내에 의약품 관련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오전 12일 오전 9시에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내 시간으로는 12일 밤이 될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좀 살펴보니까요. 우선은 그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의 처방품 및 의약품의 5배에서 10배 정도 비쌌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 즉시 30%에서 80%까지 약가가 인하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들의 급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12일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게 되면은 영향을 받아가겠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또 최고 규정도 도입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최고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지불하는 국가와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최고 규정에 대한 도입 의지도 강하게 발표를 했고요.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 크게 나오면서 발빠르게 대응하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약가 인하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약가 인하 같은 경우는 공보험 시장에 국한이 될 거고 이미 이곳 같은 경우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방향성에 부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리지널 의약품들이 영향을 받아갈 거니까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여전히 우려감이 컸던 모습인데요. 그 흐름들 종목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오늘 제약바이오줄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깨지면서 90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3.9% 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밖에도 2%, 1%대 낙폭 흐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다라는 것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2일 같은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1일 발표들이 여러 가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짚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은 미국과 중국의 이 합의 결과 발표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부분 지금 속보로 좀 들어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45%에서 30%로 90일간 인하하겠다라는 속보 지금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중국 측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125%에서 10%로 90일간 마찬가지로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지수선물 시장 굉장히 흐름이 강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소식 계속해서 나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 이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증권주들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갔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루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증권주들 줄줄이 있었습니다. 미국발 이 관세 무풍지대다라는 것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었고요. 사실 관세 영향뿐만이 아니라 지금 증권주에는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넥스트레이드가 출범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굉장히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4월 말부터 9거래일간 거래 대금 일평균을 따져봤을 때 무려 4조 5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커리지 같이 이렇게 비중이 높은 증권주들을 중심으로 주가 흐름이 강했던 모습들이 확인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 정책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정책적인 테마 역시나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대권 후보들이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고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세우면서 오늘 정책적인 모멘텀 흐름도 받아갔던 모습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럼 증권주들은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같이 한번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미래에셋증권부터 한국금융지주 또 키움증권까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미래에셋 같은 경우 6%대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삼성증권 측에서 이 목표 주가를 14,000원까지 올려 잡았는데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런 강한 상승 탄력 이어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삼성증권, 신한지주까지 오늘 일제히 강세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계속해서 좋게 나오는데 이 흐름들 이어질 수 있을지 뒤에 이어지는 시간 통해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네, 오늘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그러면은 뒤에 전략들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애프터마켓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했습니다. 또 앞서 속보 전해드렸지만 미국과 중국 측에서 관세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들 챙겨보면 좋을지 이슈 전문가와 이슈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시장의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기법, 그리고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3가지 뽑아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들 여러 가지 가져와 주셨습니다. 특히나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돌풍에 맞물려 데이터 센터 열풍 중. 네, 사실 최근에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 정책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받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지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어떻게 조금 전략들을 챙겨가면 좋을까요? 자, 일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를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의 이제 필수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고 건설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제 대선 직전에 각 대선 후보들이 AI 관련돼서 AI를 활성화하겠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런 정책 관련된 이슈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향후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4년에 1,100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앞으로도 수요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센터 이제 시장을 대부분 점유하고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품 위주로다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데이터 센터를 직접적으로 설립을 해서 그다음에 뭐 유지 보수까지 진행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기업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역시나 실적이 좀 뒷받침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하면은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순환매가 있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찾아봐야 할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LS, 두 번째는 GNC 에너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LS와 GNC 에너지. 사실 LS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정책적인 이슈로도 많이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 두 종목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두 종목 다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LS라는 기업인데요. 아무래도 국내에서 이제 전선 관련돼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전 세계에 뭐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회사, 기술력은 물론이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전력입니다. 그런 만큼 전력 관련주 또한 이제 직접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해당 유지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회사이고 국내 대기업이고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도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 꾸준히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뭐 지열 발전, 여러 가지 발전소를 설립, 그다음에 유지 보수하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전력 관련된 회사이고 보통 데이터 센터 일반적인 이제 전력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소모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상 전력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뭐 지난달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비상 전력 시스템을 뭐 수주하는 등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좀 주춤주춤할 때 해당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LS와 GNC 에너지 앞으로도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저점 4,800원대부터 해서 최근 28,000원까지 굉장히 급등을 했던 데이터 센터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두 종목 꼭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AI는 실생활에 사용이 되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두 종목 꼭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수요는 믿어 의심탁치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뭐 의심하시는 분들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종목 선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LS와 GNC 에너지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최선호주로 꼽으실까요? 저는 두 종목 다 굉장히 좋긴 하지만 LS를 좀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GNC 에너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단기적으로 5배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긴 하지만 해당 종목은 이제 시세 분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마지막 부분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한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같은 경우는 앞서서 큰 폭의 조정 이후에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였던 13만 원부터 10만 원대 박스권을 오늘 그리고 금요일장에 돌파하면서 수급이 조금씩 다시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같은 흐름이라고 한다면 좀 짧게 단기적 관점으로도 최소한 16만 원까지는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에서 수급이 조금만 받쳐준다라고 하면 20만 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실적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주가가 저평가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봉상 차트만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위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월봉과 연봉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만 원 돌파하게 되면 역사적 고점까지 갱신하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대장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기법인 천국의 계단 기법에도 적용이 가능한 종목인 만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저점에 매수 타점 공략을 해보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미 한 차례 튀어 올렸던 이 GNC 에너지보다는 대장주 LS를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저항권을 좀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모멘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증권주 호실적 정책수의 기대에 줄줄이 상승세. 와, 오늘 증권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52주 신고가 경신한다라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고점을 깼던 모습인데요. 증권주들 얼마나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증권주들 자체가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많이 풀었던 돈을 이제 회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금리 자체가 인하로다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동결을 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낮아지면 다른 이제 투자 상품을 찾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늘기 때문에 금융 쪽, 특히나 증권 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 매출이 재작년보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그러면서 호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다음 달 대선이 남아 있는데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을 하는데 비해서 국내 증시는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증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공약을 내건 대선 후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투자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대체 거래소가 오픈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활발해지고 투자 심리가 굉장히 회복세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거래 수수료로다가 이제 수익을 내는 증권사의 수익은 물론이고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이런 증권사들 그중에서도 좀 대장주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종목 뽑아왔습니다. 네, 두 종목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종목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두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네, 대장주와 주도주 좀 선별해서 우리 잘 전략을 세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종목 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보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 삼성증권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두 종목을 선별을 해서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에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과 수익성에서는 국내 1위 증권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키움증권, 아무래도 고객수가 많은 키움증권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전산 장애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이 유출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1위 이제 증권사의 지위를 확고히 하지 않을까 해서 미래에셋증권을 가지고 나왔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국내 5대 증권사 중에 하나이고 최근 들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4년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과 수익성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호실적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서 뭐 밸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재로 작용할 만한 재료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주가 저항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두 종목을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두 종목을 뽑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이 상승 모멘텀을 가져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성이 좀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래서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꼽아주셨는데 그렇다면 파트너님 이 두 종목 중에 어디가 더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지 또 그런 실적에 따라서 주가 모멘텀이 잘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좀 의견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어떤 종목, 어떤 테마든지 대장주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상승 강도도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약하기 때문에 잘못 매수를 하게 되면은 잘못 공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중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셋 증권이 실질적인 매출과 수익성에서는 키움증권보다도 앞서는 국내 1위의 증권사가 아닐까 싶고요. 또한 이제 매출도 전년 2024년이 2023년보다는 2배 이상의 수익성을 가져갔다. 어떤 회사든지 중요한 거는 회사의 수익을 창출을 해야지만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 좀 주가에 반영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삼성증권보다 미래에셋증권 자체가 거래량,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현재 시장, 그중에서도 증권사 중에서는 대장주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동안 저항대로 작용했던 10,000원 부근 결론은 돌파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까지 나와주면서 천국의 계단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증권사가 과거 이제 2005년, 2010년 이런 이제 대세 상승장 때 아무래도 수수료라든가 수익성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많이 급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10,000원을 돌파하면서 미래에셋증권이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좀 짧게 보시더라도 15,000원,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20,000원 이상도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증권주의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미래에셋증권으로 뽑아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증권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붙고 있는 미래에셋 증권을 꼽아주셨습니다. 증권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나는 세밀한 전략을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시호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공부들 또 전략들 세워가 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서비스 샵 3772번으로 이시우 하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앞서서 속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이 속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런 발표들을 하면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보이지만 나스닥 폭등하고 있다라고 시청자분들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요. 어떤 소식들 나오고 있는지 전화 연결 통해서 그런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평산민 최양호 이사장님과 전화 연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최양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네, 지금 브리핑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들 조금 들려오고 있는지 한번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무역 단절 수준까지 올라갔던 두 나라의 관계가 이제 조금씩 보이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지금까지 발표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다. 즐겨라.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지금 마련되지 않겠냐 보여지고요. 첫 번째 이제 중국이 미국산 그 관세를 125%에서 한 10%로 줄였습니다. 90일간 한정적으로요. 그리고 미국 측은 10% 20% 펜타닐에 냈던 거 하고 기존 전체 관세를 4%까지를 90일간 유예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가 종가세 이거 폐지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해서 앞으로 실무급 형태의 협의를 계속 이어나간다.
굉장히 좋은 무역 협의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에서는 145% 중국에 대한 관세를 30%까지 인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관세 10%에 추가적인 펜타닐 관세 20% 이렇게 전달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중국에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왔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지수 선물 시장도 굉장히 폭등하고 있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에서도 전략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 잘 세워나갈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좀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완전 양국 간의 무역이 사실상 오시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특정 종목보다는 전체적인 화해 분위기가 관련되면서 사실상 우리가 뭐 이게 이제 극적인 타결이라기보다도 관리 가능한 국면으로 양국 간의 관계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큰 무역 합의에 된 건 아니지만 긴장 완화에는 굉장히 도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이 회담은 언제부터 준비가 됐냐? 4월 중순쯤에 일단 중국에서 발표를 하죠. 중국을 존중해주면 뭐 협상에 나올 수 있다. 그러는 거에 이제 대응을 해서 미국이 그러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번 봅시다. WTO 본부가 있는 데인데 더 큰 의미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양국 간이 앉아 있었고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특명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거의 양국 간 정상 간의 이 전권을 받은 양쪽 대표들이 빠른 진전을 이뤄내게 되는 그런 뭐 분위기가 합의가 된 상황이고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는 어쨌든 관리 가능한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긴장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내 시장 영향 당연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야말로 이제 해외 수출 이런 국제 무역에 대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건 뭐 희소식 중에 희소식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대선이라는 큰 이제 이벤트를 치러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충분히 한숨을 돌리면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생각이라고 보여지는 건 현상이라는 건 지난 8일 날 영국하고 협의가 끝났어요. 미국하고 관세 전쟁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중국하고 했죠. 그다음에 지금 인도하고 원칙적 합의가 돼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에이펙 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지금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번에 10월 16일 날 한국을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또 만나서 의견 교환이 되고 또 새로운 정부가 나왔을 때 빠르게 양국 간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는 그런 청신호가 나오지 않냐 굉장히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같이 전달해 주신 삼평산민 최영호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국내 시장 화이팅이 좀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우선 국내 시장 두 가지 불확실성이 계속 있었는데 한 가지 정도는 좀 완화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거래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 1위는 DL 올라와 있고요. 11%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백화점, 유진투자증권, LG이노텍, 전진건설로봇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장중에도 재건주들 흐름이 강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8%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케어젠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유진로봇, CNC 인터내셔널, 미래반도체, 폴라리스 AI까지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에도 좀 수급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AI 같은 종목들에도 최근에 흐름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폴라리스 AI도 13%대 강세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흐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결과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시간 이시우 파트너님의 비법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다시 2,600포인트 돌파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장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시장에 종목들 잘 선별을 해야지만 올해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런 만큼 아무래도 좀 느린 종목보다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깃발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오늘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수급과 지지선을 활용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이제 1900계단 기법은 장점은 뭐냐면은 상승이 나오면 폭등이 나오잖아요. 그에 비해서 좀 다소 느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깃발 매매 기법은 빠르게 단기적으로 수급과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 눌림목을 공략하는 단기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아무래도 실전에서 단기 투자를 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텐데요. 먼저 종목의 대세 상승, 초입과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온다. 그런 만큼 한 번 상승이 나온 종목을 수익 내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다시 이제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가 오면은 공략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차트 보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깃발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온 다음에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상승할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상승 추세 중인 종목의 중간중간에 이런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되는 위치가 여러 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도 여러 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세력의 영역 표시이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돈 많은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어떤 차트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차트 캔들, 음봉, 양봉 이런 거는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돈이 들어왔다는 거래량, 거래대금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세력이 들어왔다는 표시를 어떤 걸로 확인을 해야 돼요? 당연히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보고 세력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계단식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인데
과거에 하락 추세일 때는 안 보였던 거래량 거래대금이 상승 추세일 때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더 커진 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돈 많은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특징은 뭐냐? 깃발의 모양, 뭐 삼각 깃발도 있고 긴 깃발도 있고 네모난 깃발도 있죠.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상승률과 급등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 있느냐? 자, 일단 뭐 이 해당 종목은 휴젤이라는 종목입니다. 대형주들의 특성인데요.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좀 긴 깃발이죠. 그리고 나서 상승하고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휴젤은 최근에도 계단식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보통 깃발이 길게 이어지고 계단식 상승을 한다. 그에 비해서 좀 중소형주라던가 지금 현재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깃대가 세워지고 깃발이 며칠, 일주일 이내로 보통 이제 나온 다음에 또 역시 추가적인 상승, 깃발, 그 다음에 급등이 이렇게 나온다. 그런 만큼 깃발이 좀 짧게 이어질 경우에는 급등이 나오고 삼각 깃발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중소형주에서는 많이 보인다. 자, 이렇게 깃발의 특징에 대해서,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세 가지 공식, 누구나 알면은 깃발 매매 기법, 단기 매매 기법을 공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공식은 첫 번째로 깃대가 양봉으로 마감을 해야 된다. 양봉이 뭐냐면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빨강색으로 마무리되는 그걸 양봉이라고 하는데 물론 시초가보다 종가가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된다. 지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손으로 어떤 물건을 받쳐놓으면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더 빠지지 않도록 누군가 계속해서 사들이면서 받치고 있다. 그걸 지지라고 하는데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상승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5배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천국의 계단 기법 또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 되는 조건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그런 종목을 찾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쉽게 깃발 매매 기법을 적용 가능한데요. 차트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G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뭐 이런 종목으로 테마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깃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깃발 사각형 깃발 짧게 세워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10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씀드린 대로 짧은 기법, 중소형주가 많이 보여주는 이런 흐름이고요. 깃발 매매 기법 이후에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한 번 더 이런 깃발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으로 여러 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이렇게 상승 초입 부분에 많이 보이고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이런 기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일렉트릭은 뭐 오늘도 말씀드렸던 LS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이다. 물론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데이터 센터 관련 그때 당시에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렇게 깃대 그다음에 깃발이 세워진 이후에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고 일정 구간에서 어디 6,000원 부근에서는 계속 지지받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오면서 120%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면요. 휴젤이라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보톡스 회사인데 보톡스 관련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종목이고 이런 급등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펩트론이라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비만 치료제 관련 대장주 그다음에 1200%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깃발 매매 기법은 상승 초입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런 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없는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사게 되면 계속해서 나의 계좌는 이렇게 하락 추세로 타고 반면에 상승하고 있는 뭐 방산주 최근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었고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 추세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타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의 자산은 빠르게 줄어든다. 그런 만큼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 소외 종목을 사지 말고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나의 종목,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종목 가지고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교체하면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매수를 하고 수익금을 다시금 재투자하는 복리가 가능한 주식에서는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1%씩 투자를 하면 2배 만드는데 70일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1년이면은 1,000만 원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런 만큼 한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데 나 혼자 이런 뭐 종목들 수익 내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항공우주 제가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세 종목 다 수익을 챙겼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단기 교육방송을 통해서 수익을 내드렸고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하나오션 역시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 만큼 나 혼자 종목으로다가 수익 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방송 교육을 통해서 단기를 진행합니다. 따라만 하셔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방송 종목들만 잘 매매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단기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 먼저 사면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면은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내용은 취소하고 방산주다. 그리고 기본적 분석 재무 구조 역시도 탄탄한 회사이고요. 최근 들어서 무인, 자동화, 방산 시장도 진출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보시면은 깃발 매매 기법에 딱 적용이 되는 위치. 그러니까 오늘장에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딱 매수 타점 공략해보기 좋은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면이란 종목은 15,000원 이하로 매수 타점 잡으시면 되고요. 1차 목표가 16,000원, 2차 목표가는 22,000원. 되도록이면 2차 목표가까지 보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000원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 역시 고형이라는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서 10% 이상 큰 폭의 수익을 챙겼던 종목인데 뇌수술 관련, 로봇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오고 반도체, 설계, 검사 장비 제조 판매사입니다. 재무 구조는 굉장히 좋고요. 역시나 해당 종목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큰 삼각형을 그리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짧게 보더라도 상가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최소한 짧게 봐도 2만 원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매수가 17,000원 이하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9,000원. 2차 목표가는 22,000원, 최소한 2만 원 이상은 상승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좀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히든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뭐냐면은 교육주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자격증, 특히나 일자리 취업을 위한 일자리 자격증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교육 관련된 정책주이다. 재무구조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교육 관련 대표 기업의 자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승 이후에 당연히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는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위치이고 또한 해당 위치가 52주 최고점이면서 청구액 해당 기법으로도 적용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런 만큼 폭등 가능한데 지금 현재 주가가 굉장히 빠졌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매수가 2,800원 이하, 목표가 3,500원, 그다음에 손절가 2,300원 잡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우 파트너의 공략주 만나봤습니다. 나도 소익을 죄송합니다. 이 트렌드 종목들에 빠르게 편입할 수 있는 방법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링크가 뜰 거고요. 나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서비스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그 방법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전략들 세워주신 이시우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4시에 또 알찬 소식들 꽉꽉 눌러다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